일본 보도 매체에 따른다면 당시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동식물 가운데 동식물에서도 이상징후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실제적인 사실들의 근거들이 여전히 소속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한 심각한 상황을 묵인하고 해양 방류를 강행한다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니죠. 이 오염수 방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본 자국민들한테도 그렇고 동태평양 동해 동진하에 살고 있는 수억 명 약 20억 명의 사람들한테 큰 민폐를 끼치는 행동인데 일본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아시아에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큰 민폐를 갖다가 20세기 초서부터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끼치고 있는데 이거는 일본 정부, 일본 국가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큰 사건과 큰 피해를 같은 아시아 사람들한테 끼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이걸 갖다가 일본 정부, 일본 국가가 정말 이성을 되찾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후쿠시마 주민들의 얘기를 잘 못 듣습니다.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 일본 시민들의 얘기를. 왜냐하면 그게 중간에 이제 연결되는 미디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잘 못 듣는 거죠. 가서 들을 수는 있고 또 그 소리가 일본의 주류 미디어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못 듣는 거죠. 저는 여기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갔을 때 그분들의 요구, 그분들의 문제의식이 이거였습니다. 후쿠시마라는 게 복복자 써서 있는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신들은 그게 농촌 지역입니다. 농촌 지역이었는데 이들 지금 변방이죠. 변방 농촌 지역인데 자신들은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 때 우리 아들 자식들 군대에 보내서 죽여가면서 일본 정부에 기여를 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일본의 식량 자연히 농사 짓는 지역이고 수산물 풍부하니까 그런 많은 식량을 생산해서 바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핵발전소가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서 전기를 생산해서 국가에 봉사를 했는데 우리한테 돌아온 게 뭐냐 이런 불만을 얘기하는 거죠. 돌아온 건 지금 이런 우리 난민이 되어버렸다. 피난민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지역에 살지 못하고 이런 피해를 봤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소리들이 잘 들리지 않는 거죠. 핵발전소를 지으면 그 지역의 토건 집단, 이른바 도겐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토목과 건설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죠. 그 지역 주민들은 어장이 황폐화되고 또 어적 주변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니까 그런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걸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세계 최다 해산물 소비국인 한중 양국민의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히는 생선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되고 있고요. 오염수가 바다에 본격적으로 퍼지면 이 해리 먹이 사슬을 통해서 산맥에 자연스럽게 옮겨집니다. 근데 이 해산물도 문제지만 가장 최대 문제는 소금의 방사성 오염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는데 이 소금조차도 말이죠. 방사성 오염.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소금조차 방사성 오염된 소금. 방사성 오염. 소금. 인류 재앙이죠. 저 볼 때는 인류 멸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핵전쟁 인류의 가장 큰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절실하게. 이거 모두 결합되어 있어요. 핵, 그 다음에 생태계 위험, 환경 오염, 해양 오염, 모두 다 결합된 이 유전자 오염 다 지금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건 하나가. 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게 대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악의 구름 밑으로 빠지는 대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제발 낙관 좀 하지 마세요.
제일 강한 의견이 지금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용어를 바꾸고 처리수가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처리수가 안전하면 일본의 호수 한 뭐 5개 정도에다가 넣어보고 일본의 내해에다가 한강처럼 일본의 동경이나 강이 있잖아요. 강에다가 강중약으로 넣어보면 1년 동안 테스트 해보면 이게 확실히 안전하다고 느껴지면 뭐 방류해도 한번 고민해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는데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국제정치관계적으로 중국의 네티즌들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솔직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膨大なお金を日本政府は軍備の拡張のために使おうとしています。 이러한 방대한 세금을 일본 정부는 군비 확장에 쓰고 있습니다. しかしこのことのためにこの分離施設の開発のために使おうとは全く考えていないようです。 그러나 이러한 분리시설에 세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こういう政府を私たち日本人が支え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이러한 정부를 우리 일본인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私たちがこの支えをやめれば、拒否すれば、今の日本政府の体制は崩れている。 저는 이러한 정부에 대한 지지가 없다거나 아니면 이를 거부한다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この問題に取り組んでいる多くの日本の市民たちがそのような思いを持って戦っております。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일본 시민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저희 상강 프로 충격 프로그램의 오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는 여기로 아마 끝이 안 될 겁니다. 원래 저희들이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공동 성명을 좀 우리 단체에 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을 좀 보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서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하나 둘 셋. 조지! 하나 둘 셋. 조지! 셋. 많이 좀 있어. 네, 계산. 네, 인사. 인사하는 말씀하시고. 우리 다른 대표님 목회에서 쓰시죠? 예, 예, 제가 가르치죠. 자, 세상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한데, 참 희한하게 뭐 TV로나 어디로나 이게 좀 정면이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꽉 눌러가지고 이게 소식이 튀어나오는 건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2023년 상강 포럼 충격 포럼을 통해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왜 저지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저희가 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중요한 이슈를 위해서 우리 강교백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강정 교수님께서는 지금 경희대학교죠? 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으로서는 우리 중국 측을 대표해서는 부경대학교의 예동돈 교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학교 일정도 있고 해서 부산에서 줌으로 저희들하고 토론을 참여하도록 되었습니다. 일본 측을 대표해서는 기무라 고이치 일한 아내평화연대 대표님께서 토론 두 번째 토론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또 일본에서 현지에서 또 줌으로 참석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대표로는 우리
토론으로는 우리 이배수 ACLT 아시아평화시민회 대표님께서 세 번째 토론을 맡으십니다. 이수 목사님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세 번째 네. 토론을 하십니다. 네. 자, 이렇게 행사 간략하게 저희가 소개해드렸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중계 포럼, 상강 토론 중계 포럼 정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개회사로 우리 장경률 상강 토론 공동대표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강 포럼의 공동대표 장경률입니다. 주제하다시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 해양 방류는 갈수록 지구촌 시민들이 지대한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정이 필요한 데 따른다면 6월을 계기로 해가지고 올해 안으로 수차례에 거쳐서 방류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방류를 시작해서 40년은 해마다 조금 해가지고 40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이에 반하여 학계와 저명한 과학일꾼들은 상기한 현안을 두고 이상징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인류사에서 전례 없는 대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강한 우려와 목소리들은 지구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일본 보도매체에 따른다면 당시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동식물에서도 이상징후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실제적인 사실들이 근거들이 요즘에 속속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한 심각한 상황을 묵인하고 해양 방류를 강행한다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때 그는 계속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전혀 문제없다고 표시했습니다. 이에 결국은 종국에는 한일 정상이 회담 결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원전에서 한국에서 현장에 시찰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합의를 왔습니다. 이에 한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검증 권한이 없는 사찰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굴종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작금이 준엄하고도 긴박한 정세에 상대해서 본 3강 포럼은 지난 3월 29일에 제1차 시민토론회를 거행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국제법 전문가 이당희 한국외대 민희교수님을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해양환경법에 대한 이해를 갖는 시간을 가졌고 또 시민단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의견을 모으는 자리로서 아주 필요하고 적실했습니다. 하다면 오늘 5월 12일에는 지난번 포럼에 이어서 또 그게 토대를 해가지고 심도 있는 제2차 토론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경희대학교 강효배 교수님을 주재발제자로 초청했습니다. 이제 강 교수님께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제기해야 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또 세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우리 토론을 심도 있게 진행할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또 대중적인 토론도 지속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거를 참여해 줬으면 반갑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이에 초대하여서 한국인 시민단체의 국제적인 연대를 결성하는 것은 또 다정하는 것은 이번 일정이 뒤에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향후 한중일 시민단체들은 사태의 발전을 예의주시하면서 효과적으로 또 아주 실제적으로 연대투쟁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또 일본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처리 문제가 국제사회와 시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우리 이승문 대표님, 우리 한일 반핵평화연대 이승문 대표님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일 반핵평화연대에서 왔는데 대표직은 얼마 전에 사임하고 이제 사무국장으로 있는 이승모입니다. 1차 포럼에서는 우리 이장희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제가 토론자로 참여했었고 오늘 2차 포럼에서 우리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강효대 교수님을 모시고 한중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더 구체적이고 더 방향성과 결과가 보일 수 있는 그런 회의를 하게 된 것을 우리 삼강 포럼의 장경률 대표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오염수 방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본 자국민들한테도 그렇고 동태평양 동해 동진하에 살고 있는 수억 명 약 20억 명의 사람들한테 큰 민폐를 끼치는 행동인데 일본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아시아에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큰 민폐를 갖다가 20세기 초서부터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끼치고 있는데 이거는 일본 정부, 일본 국가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큰 사건과 큰 피해를 같은 아시아 사람들한테 끼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이걸 갖다가 일본 정부, 일본 국가가 정말 이성을 되찾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지금 일본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 지방자치단체나 일본 시민들, 어민들은 다 왜 저렇게 하는지 납득을 못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일본 사람들도 다 피해를 보고 반대하는 거죠. 우리 이웃 나라들은 더 감정이 나기는 하겠지만은 그래서 일본 민주주의가 과연 일본 국가하고 일본 시민들하고 너무 이게 거리가 멀고 일본 민주주의 시스템은 이게 뭔가 좀 고장이 난 거 아니면은 뭐가 잘못된 거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문제와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당장의 어떤 비용을 조금 줄이는 거를 갖다가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은 이웃 나라 사람들한테 그만한 그런 어떤 피해를 끼쳐게 되면은 그게 크게 봤을 때는 더 큰 손실이 발생되는 분명히 그거는 예상이 될 겁니다. 어떤 국제 교류나 무역이나 이런 거에서 악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고 많은 건강 피해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더 이렇게 지금 한중일만이 아니라 대만, 조선, 필리핀, 러시아 이렇게 다 힘을 합쳐가지고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큰 계기가 되는 이 포럼이 출발점을 제공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순서를 제가 새로 하나 놓는데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아까번에 다 채워주지도 않고 또 오시지 않은 선생님들도 계셔서 오늘 참석해주신 선생님들 소개하는 시간을 원래 맨 처음에 해야 되는데 조금 늦췄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발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선생님들 학문은 세상 모든 마침표를 물음표로 바꾸는 데서 시작한다. 그래서 지식이 멈춘 곳, 전제를 해버린 것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당연히 사실로 여겨지던 것에 저희 마이크 좀 엄청 큰데 당연히 사실로 여겨지던 것에 의문을 제기해 볼 때 알지 못했던 새 세상이 열린다. 나는 의문한다.
고로 존재한다. 학문은 말이야. 글자 그대로 물음을 배우는 것이지 학답, 기답도 아닙니다. 답을 학습하거나 답을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의문제기를 근본적인 의문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원폭 때 미국을 비롯 아무도 원폭이 그처럼 괴멸적인 것을 라고는 상상조차 했으니까 뭐였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하나 발견했는데요. 1993년 10월 이 러시아가 스탈린 거리에다가 체르노빌 오염수를 방류하려 했을 때 일본은 해상 자위대를 총동원해서 결사 저지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그보다 14,000배나 되는 거대 용량의 방사성 오염수를 한국해에 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정상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알프스 처리수라고 그런 드립을 하고 있어. 자빠졌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말이죠. 세계 인류사의 최대 일이라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일치 단계에서 결사적으로 막아야 우리 인류가 삽니다. 이건 지금 히틀러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홀로코스트예요. 그래서 집단 살인죄입니다. 인류 멸종, 집단 살인죄. 지금 인류는 세계사적으로 전례 없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사고난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를 수백만 톤이나 바다에 방류한 적은 없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마치 히로시마 원자 폭탄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처음이듯이 이것도 좀 처음입니다.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근데 장밋빛 지나고 기운이 괴담이냐 하는 것들 정말 그것은 악마적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이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되면은 4개월 안에 여기서 노르웨이 해양연구소나 쾰른 독일의 쾰른 연구소에서 다 이렇게 청와대 해상연구소에서 이구동성으로 뵙습니다. 4개월 안에 한국해입니다. 동해 아닙니다. 동해라 말 없었어요. 일본 말입니다. 한국해와 동중국해를 4개월 안에 방사성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있는데 한국해가 좀 독하이 동해가 해가지고 지금 오염해가 될 거예요. 방사능 해가 됩니다.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되면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는 세계 지금 세계 최다 한국 1인당 해산물 소비량 한국이 지금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가 좀 일본을 많이 찾다 가고 있는데 제가 일본 가보니까 일본 정말 해산물이 좀 비싸고 아주 이 부자들만 먹는 거더라고 보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르웨이 아닌 거 얼마 안 되고요. 산이 일본인데 중국은 말이죠.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제가 2011년 3월 9일 날 이 베이징의 캠핑스키 호텔에 있는 중국 베이징에서 제일 고급 식당 일식당에 갔는데 그때 정편이 있습니다. 우리 일식당에는 모든 해산물을 일본에서 직접 공수해 온 것입니다. 돼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또 손님 모시고 3월 12일 날 후쿠시마 사건 난 3월 12일 날 갔더만 돼 있어요. 우리 식당의 해산물은 전부 대련에서 청정해서 이겨서 온 겁니다.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해산물.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게 우르무치를 갔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바다와 가장 먼 곳이 우르무치입니다. 6,000km. 아니 근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해산물 센터예요. 야, 중국이 이렇게 변했구나. 너무너무 잘 살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말로 중국 세계 4위입니다. 1인당. 그리고 인구 곱하기 해보세요. 이거 압도적이에요. 또 우리 한국도 그렇고. 아니 지금 말이죠. 세계 1위 한국의 인당 해산물 소비량인데 지금 이러고 자빠졌잖아요. 지금 알프스 무슨 처리수라고 자빠졌고 아무 문제 없다 하고 이게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내가 너무 좀 흥분하는데 흥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세계 최다 해산물 소비국인 한중 양국민의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히는 생선에서 방사능성 물질 세슘이 검출되고 있고요. 오염수가 바다에 본격적으로 퍼지면 이 해류의 먹이 사슬을 통해서 산맥에 자연스럽게 옮겨집니다. 근데 이 해산물도 문제지만 가장 크게 문제는 소금의 방사성 오염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는데 이 소금조차도 말이죠. 방사성 오염.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소금조차 방사성 오염된 소금. 방사성 오염. 소금. 인류 재앙이죠. 저 볼 때는 인류 멸망의 가장 큰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핵전쟁 있지만 이게 가장 큰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절실하면. 이거 모두 결합되어 있어요. 핵, 그 다음에 생태계 오염, 환경 오염, 해양 오염, 모두 다 결합된 이 유전자 오염 다 지금 결핍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건 하나가. 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게 대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악의 구름기로 빠지는 대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제발 좀 낙관 좀 하지 마세요. 일본 믿을 게 못 됩니다. 이 외자 말입니다. 이게 외국외자입니다. 누가 일본을 정직하고 누가 일본을 바로 했습니까? 이건 다 가장 세계에서 가장 거짓말 잘하고 가장 외국어 잘하는 것이 막 외자. 한번 보세요. 외자. 왜? 외자 어떤 외자인가? 근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교육이 잘못됐어요 지금. 세뇌고 있는 거야. 일본은 정직하고 깨끗하고 올바르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세뇌입니다. 아무 사람뿐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점에서 이 일본말로 훅맛이 되는 그러면 한국 사람은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2등이 유대인이고 3등이 독일이에요. 가장 스스로 제일 정말 캄보차는 가장 자기 스스로를 경멸하는 것이 스스로 한국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주족, 세 번째가 중국이냐.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4-5년 이 4개월 만에 되고요. 1년 6개월 만에 다 오염됩니다. 그리고 4-5년 안에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서 미국, 캐나다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농축 핵물질이 분야에 8년 동안은 전 미국, 대서양까지 갑니다. 그래서 제발 이거 말입니다. 낙관하지 마세요. 자기 생명, 자기 건강 안전, 그리고 후세에 대한 건데 이걸 낙관해가지고 그건 기후다. 쓸데없는 걱정 하지 마세요 이건.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할 걸 그렇게 해야지 지금요. 이건 모든 걸 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이게 주무이 바다가 이제 불꽃 뻔한 사실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제법적 대응인데요. 우리 국제법 교수님, 이장희 교수님이 어떻게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국제법적 대응은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 당사자가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의향이 없는데 제일 한국 해산물 소비량 그걸 무슨 제소를 하는지 뭘 좀 문제 제기를 해야지 국제법적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국내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국제법적 의사가 있으면 국제법적 해결받고 가장 효과적이나 그런 의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법적으로 저도 이제 해양법하고 국제법 해양법에 관한 것은 제가 이제 강요되니까 한국 권위자입니다. 중국 2호도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세요. 해양법 사건으로 지금 우리가 의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 이게 지금 제가 쓴 것들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이런 원칙인데 이미 시간 지나갔고요. 근데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한중일 상국을 우리 이장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게 해결 가능하다 합니까? 해결 가능하다 되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이 제소를 해야 됩니다. 예? 그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럼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 원칙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 한중일 상무를 포함한 168개 이상의 국가가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유엔 해양법 해방입니다. 해양법의 유엔 헌장이죠. 그래서 따르면 해양에 투입되는 폐기물이 위해할 처리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선진출을 해야 한다. 있어요. 이를 위해 포괄적 해양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해서 과학기구 객관적인 해양 시설을 예측하고 방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내용을 전부 다 묵살했죠. 그리고 이 평가 결과를 인접국에 공개하고 동의를 구해하는 절차를 이행합니다. 일본이 그래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그 근거인 환경영향 평가는 이 같은 국제해양법 기준에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제기도 우리 하나도 없었고요. 뭐 더욱더 그냥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유엔 해양법은 해양 환경에 중대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문제 제기를 했다면 명령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한국 정부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도 또 잠정 조치를, 국제재판소입니다. 잠정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이게 규범력이 있어요. 구속력이 있고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고 다 방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물 건너갔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아까 가서 시찰단을 간다는 그런 국제법 아무것도 없고요. 이렇게 해야 되었습니다. 이 잠정 조치에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여러 국가 제3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게 돼 있고 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법적 효과가 있는 거 그걸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끝난 거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사후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뉴른베르크 무슨 국제형사재판 아시죠? 동조 이 사형이 처할 겁니다. 어떤 것이 어떤 큰 문제냐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책임자는 국제형사재판소 ICC 로마 규정 어떤 공소시효도 정비하는 제7조가 있습니다. 인도의 반환죄입니다. 인류의 멸종과 인류의 신체 또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인도적 행위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해당 피해 국민과 단체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기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의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 많이 열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또한 우리 참 많이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 유엔 헌장상 한중일 중에서 가장 국제적 지위가 높은 어느 나라입니까? 유엔 헌장상 당연히 중국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사무국가예요. 그 다음에 지위가 높은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가장 낮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고 숙이고 있어요. 우리는 좀 변호사심에도 국제법도 없으니까. 근데 이게 변호사들 법조인들이 국제법 몰라요. 참 희한한 나라예요, 이 나라. 근데 이제 왔습니까?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이 국제법 등기 없이 낮아요. 놀랍죠? 절대로 숙이고 있어요, 이걸. 일본은 유엔 환장 제53조와 107조에 전국 에너미 스테이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엔 환장이면 유엔이 왜 생겼습니까? 유엔이 왜 생겼어요? 일본하고 독일하고 이태 때문에 생긴 겁니다. 적국이에요, 적국. 에너미 스테이트야. 그러니까 유엔 헌장상 국제법상 에너미 스테이트입니다. 적국이에요. 다 숨기고 있어. 두 개 조건이나 있는데 57조하고 이 107조에.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추축국가 없었으면 제22차 세계대전도 없었고, 그리고 유엔도 필요 없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을 유엔 헌장상 적국에서 인류 공동의 적국 에너미 스테이트에서 뭐냐면 카몬 에너미 오브 맨카인드로 격상 영구 확정될 것입니다.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 미국이야 일본한테 뭐 봐주고 뭐 그냥 이게 미국도 큰 착각하고 있어요. 이건 어느 누구나 얼마나 비판받겠습니까? 지금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건 정말. 그리고 우리가 다 이게 너무 기우고, 다 과학적 근거 없다 합시다. 그래도 심리상 얼마나 찝찝합니까?
얼마나 우리 그 이전과 그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 이전과 그 이후의 바다를 생각 좀 해봅시다. 그리고 해삼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까? 소 만들어 볼 수 있습니까? 김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좋아하는 뭡니까? 저 참치 사시미 만들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일본 행복을 엄청나게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뭐 차분하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후쿠시마 원전 더 큰 게 하나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당시에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잠깐 기억나시죠? 일본이 미국의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그 거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살짝 눈치 안 채셨습니까? 그때?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때 왜냐면 이 핵무기로 이 말들에게 후쿠시마 이 거부하려는 핵무기로 사용된 대표적인 물질 40톤 플루토늄을 숨겨놓고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의 천대입니다. 그걸 감추기 위한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쿠시마는 복도입니다. 복도. 이 후쿠시마는 말이죠. 이 양날의 흉범을 가진 복도가 아니라 흉도입니다. 흉도. 왜냐? 이 세계 각국 분석가들은 일본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조사 결과 일본이 제일 먼저 핵무기를 개발했었습니다. 중간 단계에서. 근데 어떻게 되냐면 1941년에 거의 다 됐는데 일본이 오판했어요. 이 너무너무 큰 피해를 입힐 것 같아서 미국이 설마 인도주의적인 미국이 설마 개발하더라도 이걸 사용하겠느냐 해가지고 포기했어요. 막 다 나옵니다. 제일 먼저 개발한 게 일본, 그 다음에 독일. 독일이 약간 늦었죠. 미국이 있는데. 자, 미국이 탔을 때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왜 북핵을 저렇게 겁을내느냐? 김정은이 북핵이 겁내는 거 아닙니다. 일본을 겁내는 겁니다. 북핵을 교실해서 일본 단 3일 만에 핵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개발해가지고 일본이 핵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합니까? 제일 걱정하는 건 어디죠? 미국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북한 핵 개발을 중국이 도와 1000만 년 만에 폭동이 생각해보세요. 이 동북아에 중국 혼자만 핵 가지고 있어야지 북한 핵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일본이 핵 가지고 있다. 미국은 안 믿습니다. 보복합니다. 그걸 미국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핵 로드맵은 후쿠시마를 핵무장을 해가지고 한반도, 이른바 간도, 동북상성 제집에 중국 본토와 미국에 대한 핵보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선은 후쿠시마 원전 핵무기와 또 다른 한선은 핵오염수 방류로 인류를 급성 열정, 하나는 급성 열정이죠. 핵무기는. 하나는 만성 열정. 해가지고 결사적으로 이렇게 이 급성 열정, 인류사의 공공의 제1주죠. 일본의 약들 우리가 결사적으로 방지해야 됩니다. 이건 친파고 친미파고 친중파고 없어요. 민족주의자고 세계주의자고 사회주의자고 자본주의자고 낙관주의자고 비관주의자고 다 떠나가지고 우리 인류 사람 맨카인드 인류로서 이건 결사 반대해야 됩니다. 자기 사람이라면. 그리고 미래 후세와 우리 후손을 위해서 결사 반대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우리 한국의 이 새 국민은 어떤 일이 있냐면 미국과 유럽에서 이렇게 방관적 태도를 보는 것은 이런 약간 괴담이겠지만 이 유라시아 민족을 똑똑한 유라시아 민족을 이렇게 종교화시키려는 그런 모략도 있다는 음모론도 있어요. 그게 사실 어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떠나가지고 모든 한중일 갈등도 다 떠나가지고 순수하게 인류 생존을 위해서 한중일 세 국민은 이 3개 국민은 가장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제국주의 등 모든 이념과 갈등을 다 떠나가지고 공동 합심, 일치단결, 현재와 미래, 세계 인류 사회와 지구 생명 공동체 전망이 경각에 걸려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게 제 논리입니다. 네, 이사님. 네.
우리 광호혁 교수님 가슴과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풀어내시려니까 발제에 대해서 한국 측에서 먼저 저 중국 측 토론자로 우리 부산 부경대학 예동건 교수님이 토론해 주십니다. 우리 줌으로 돌아와 계시나요?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동건 교수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중국 측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일 강한 의견이 지금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용어를 바꾸고 처리수가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처리수가 안전하면 일본의 호수 한 5개 정도에다가 넣어보고 일본의 내해에다가 한강처럼 일본의 동경이나 강이 있잖아요. 강에다가 강중약으로 넣어보면 1년 동안 테스트 해보면 이게 확실히 안전하다고 느껴지면 방류해도 한번 고민해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는데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국제정치관계적으로 중국의 네티즌들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솔직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聞こえますか？はい、聞こえます。私のボリュームはどうですか？皆さんに聞こえますか？はい、大丈夫だと思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どうもそれでは私の話を始めてよろしいんでしょうか。 지금 시작해도 괜찮겠냐고 물어보시고. 네. 요러시고お願いします。はい、ではこちらこそ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잘 부탁드립니다. はい、で私の通訳をしてくださるのはハンさん。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れと、イデさんと、イ・スムさんにしばらくぶりでこのズーム会でお会いできたことをとても喜んでおります。 이대수 씨 소개로 이번 회의에 참가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それでは私の話を始めます。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原発とその放射能汚染物質にまつわる問題は隠蔽と嘘によって成り立っています。 원전과 그 방사능 오염물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은폐와 거짓말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隠蔽は常に嘘を必要としています。また嘘だけが隠蔽を可能にするんです。そして隠蔽は嘘を突き通すことを可能にします。 은폐는 항상 거짓말을 필요로 하고 있고 거짓말만이 은폐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으며 은폐는 거짓말을 계속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けれどもイエスは隠れているもの、隠されているものであらわにならないものはなく、秘められたもので公にならないものはないと断言しています。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숨겨져 있는 것 중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감춰져 있는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まず海洋を放射能汚染物質あるいは汚染水で汚染することでこの問題について話したいと思います。 우선 바다를 오염시키는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합니다. 私とある大学原子物理学を専門としている大学教授との会話です。 다음은 저와 전력회사 기술부문을 맡고 있는 원자 물리학 교수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彼は電力会社の技術顧問をしておりました。 교수님은 전력회사의 기술부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で私は彼との会話でこう言い出したんです。海洋に放射性汚染水を放出すると海洋生物を主食としている私たちの身体の細胞ががんに侵される恐れがあることは多くの専門家が指摘してますよねと言いました。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게 되면 해양 생물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몸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するとその教授は、そのようなデータはどこにあるんですか、こう質問してきました。 그러자 교수님께서 그러한 데이터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そこで私は答えたんです。ジェイ・グールドとベンジャミン・ゴールドマンという人の2人が書いた一冊の本があります。題名は死に至る虚構、国家による低線量放射能の隠蔽という本です。そう言いました。 그것에 대해서 제이 골드와 벤자민 골드의 책 죽음에 이르는 허구 국가의 저선량 방사능 은폐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음을 던졌습니다. 韓国にこの本が翻訳されているかどうか私知りませんが、日本語に翻訳されているんです。 한국어로 번역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본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教授はこう反応しました。あれね、あの本は科学的な根拠に乏しいです。 그러자 그 교수께서 그 책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そこで私は質問しました。あなたはその本を読んだ上で、あの本は科学的な根拠に乏しいとおっしゃってるんですか？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그 책을 읽고 나서도 그 책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そしてさらに言いました。2008年の5月に日本の大阪地方裁判所と大阪高等裁判所の判事たちがこの本を学んだんです。そして全ての原告9人の訴えを認めたんです。 2008년 5월에 오사카 지방재판소와 오사카 고등법원의 판사들은 이 책을 읽고 이 책의 내용을 근거로 원고 9명의 전원의 소송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そして日本の最高裁判所もこれを低線量放射線による内部被曝の影響というものが事実としてあるのだということを認めました。 일본의 대법원에서도 이런 양이 적은 방사선에 대한 내부 피폭의 영향이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でその結果、全国で起こされていたこのさまざまな裁判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被告の国と電力会社は19の裁判で連敗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そして当時の麻生内閣は最高裁の決定に従って全ての裁判の上告を取りやめ、そして原告と和解したんです。 그 결과 전국적으로 방사능 관련된 재판에서 피고인인 국가와 전력회사는 19연패, 즉 19번이나 패소를 당했고 당시 아소 내각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판 중단을 포함해 원고와 화해를 했습니다. すると教授は、はい、それ知ってます。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で私はこう言いました。汚染水の海洋投棄は生態実験に等しいのです。グーグルとそのゴールドマンのこの本はアメリカが核兵器製造工場や原発のこの周辺の住民たちを結果として生態実験したに等しかったのです。 오염수 해양 투기는 생체 실험과 다름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책을 쓰신 골드와 골드먼은 미국이 핵무기 제조 공장과 원전 주변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생체 실험을 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その生態実験の膨大な資料が彼らが書いた本の中に記されているのです。 그 생체 실험을 입증할 수 있는 방대한 자료가 그들의 책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つまりこの教授は情報として知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認識してないんです。 이러한 내용을 정보적으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私は彼を論破できたのは彼が低線量被曝の被害の知識に乏しかったこと、そして私がたまたまこの死に至る虚構というこの本のメモをカバンの中に入れていたことが幸いしてました。
제가 그를 논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저선량, 즉 양이 적은 방사능 피폭의 피해에 대해 지식이 부족했던 것과 제가 우연히 죽음에 이르는 호구라는 책의 메모를 가방에 넣고 다녔던 것이 행운이었습니다. 次に放射能汚染水を海に流してはいけない4つの理由について話したいと思います。 다음으로 우리는 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면 안 되는지 4가지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私はこの4つの理由を学者たちの論文から引用しているのではなくて、人々の経験値から引用しています。 저는 아래의 주장을 학자들이 논문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경험담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第1番目に放射線被曝によって遺伝子を傷つけ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우선 첫 번째로 방사능 피폭은 우리 유전자를 손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専門家によればトリチウムの半減期は12年3ヶ月、そしてリスクが無視できるレベルにまで低減するまでに120年かかると言われています。 전문가에 의하면 산소수소의 반감기는 12.3년으로 그 위험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소하는 데까지 12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また炭素14の半減期は5730年です。人体に取り込まれれば内部被曝を起こして遺伝子を傷つける恐れがあります。 그리고 탄소 14의 반감기는 5730년입니다. 이것이 인체에 흡수되면 인체 내부에서 피폭을 일으킬 수 있고 유전자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番目に海洋に放出された放射性物質は食物連鎖によって人間に最終的には取り込まれます。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발제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해양에 방출된 방사능 물질은 먹이 사슬을 통해 인간에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で食物連鎖はこう言われています。まず海洋微生物がこの放射能に侵されます。次にプランクトンです。そして小魚、大魚、こういう順序で連鎖が逆に濃縮されていくわけです。そして最後に人間が汚染された小魚や大魚を食べて放射能と人体に放射能として人体に取り込んでいってしまう。そして細胞ががん化するという恐れがあるわけです。 먹이 사슬이란 해양 미생물을 통한 플랑크톤 그리고 그 플랑크톤을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순으로 연쇄적으로 농축이 되어 마지막으로 인간이 오염된 물고기를 먹어 방사능을 체내에 흡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러한 흡수를 통해서 세포가 암으로 변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だから漁民たちは自分たちが取る魚、農民たちは自分たちが栽培する食物が売れないという現実にぶつかるわけです。 그래서 어민들은 자기들이 키운 재배한 물고기들이 팔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3番目に、漁業組合、そして森林組合など地元の人々がこれに対して強く反対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어민, 산림조합 등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で東京電力は福島の漁民たちにこう言っています。関係者の理解なしにいかなる汚染水の処分を行いませんと約束しているんです。 도쿄전력의 관계자는 이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주변 어민들이 관계자에게 어떠한 이해도 없이,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이 어떠한 이해 없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この約束は文書になっています。 이러한 약속은 문장화되어 있습니다. ただし私は一つの疑問を持っています。その疑問というのは
海洋は東京電力のものでも福島の漁民たちだけのものでもなくて世界の民の公共使用物、公共所有物です。でそれをどこまでこの漁民たちがあるいは東京電力の人たちが知っているのか私は疑問です。 그러나 저는 이러한 보장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해양은 후쿠시마 어민들만이 것이 아니고 도쿄 전력이 것도 아닙니다. 즉, 세계의 공공의 해양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4番目に国際法に反するということです。 네 번째 이유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でこの国際法はすでに1972年にできています。これはロンドン条約というんですね。 국제법은 이미 1972년에 체결되었습니다. 바로 런던 조약이라는 협약입니다. そしてこのロンドン条約をもう少し詳しくしたのがロンドン議定書といいまして、そしてこのロンドン議定書が1996年にできています。 이 런던 조약을 더욱 자세히 발전시킨 것이 런던 의정서라는 것인데 이는 1996년에 체결이 됩니다. でこの条約は放射能を含むこの汚染物質から海洋環境をこの保護するために水銀とかカドミウムとか放射性物質などの有害廃棄物をこの列挙いたしまして、そしてこれらの海洋投棄を禁止している条約です。 이 협약은 방사능을 포함한 오염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수은, 카도뇽 같은 방사능 폐기물을 유해 폐기물로 제한하고 이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これ2018年11月現在ですけれども、このロンドン条約の締約国は87カ国あります。そしてロンドン議定書の締約国は51カ国です。そしてアメリカはこの議定書の締結はしていません。拒否しています。 2018년 11월을 기준으로 하면 런던 협약의 당사국은 87개국으로 런던 의정서를 체결한 나라는 51개국으로 미국은 의정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で日本はこれ比較的早く1980年に批准しています。 일본은 더 빠르게 1980년 정도에 런던 협약에 참여를 했습니다. ですからこの汚染水を海洋に流すということはこの国際条約に自ら批准した国際条約に反す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오염수를 방류시키는 것은 자기들이 체결한 이런 국제 협약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最後に汚染水問題により安全な解決方法が私はあると思っております。 저는 마지막으로 오염수 문제는 더 안전한 해결책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私が思ってるだけじゃなくて福島のこれに関係している多くの人たちの認識でもあります。これは 저뿐만 아니라 후쿠시마와 관련된 많은 분들이 인식이기도 합니다. まず当たり前のことなんですが放射能汚染水を意図的に海洋放出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 우선 제일 처음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의도적으로 해양에 방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一度放出してしまったらこの放射性物質は回収不可能、そして世界中の環境を汚染し続けるからです。 한 번 방출된 방사능 물질은 회수 불가능이며 전 세계 환경을 계속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第2番目に放射能汚染水は陸上で長期間保管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が最近分かってきたんですね。ですから放射性物質を取り除く技術をそれに適用していくことが必要だということです。 최근에 들어서 방사능 오염수를 육상에서 장기간 보관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씩 적용되고 있습니다. はい。
3番目なんですけれども、もうすでに実用化しているトリチウムの分離技術というものがありまして、それも福岡で部分的にしているんですね。さらにこの高精度なものへ開発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そしてこの原発先進国のカナダ、アメリカ、イギリスなどはこのトリチウムの分離施設というものを持っております。 이미 3종 수소의 분리 기술이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후쿠오카에서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 이것을 보다 높은 정밀도로 개발 및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캐나다, 미국, 영국 등에서 이미 분리시설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膨大なお金を日本政府は軍備の拡張のために使おうとしています。 이러한 방대한 세금을 일본 정부는 군비 확장에 쓰고 있습니다. しかしこのことのためにこの分離施設の開発のために使おうとは全く考えていないようです。 그러나 이러한 분리시설에 세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こういう政府を私たち日本人が支え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이러한 정부를 우리 일본인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私たちがこの支えをやめれば拒否すれば今の日本政府の体制は崩れていきます。 저는 이러한 정부에 대한 지지가 없다거나 아니면 이를 거부한다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この問題に取り組んでいる多くの日本の市民たちはそのような思いを持って戦っております。 이러한 문제에 대항하는 일본 시민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김우라 선생. はい。先ほどその地下水と汚染水の流れについて説明なされてないと思いまして、もう一度お願いしてもよろしいでしょうかね。はいはい。これはですね、ここに、どこから説明したらいいんですか。この黒いこの部分、これから説明しましょう。はい、どうぞ。 이 검은색으로 된 부분을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で、これは原子炉建屋とタービンです。 이것은 원자로 건물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은 터빈이라는 발전기 건물입니다. そしてこの地下水がですね、こういう仕方で海に流れていたわけですけども、これがこの原子炉建屋の土台に染み込んで来ていてですね、亀裂が地震でたくさん亀裂が入ったようで、それがこの汚染されちゃって、その水がそして、その汚染された水がですね、この地下水でこのようにして海に流れていく可能性があって、実際にこの事故が起きた1週間後ぐらいからもう始まってしまったわけです。 보시다시피 지하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양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이 건물의 토대가 이 지하수 위에 있기 때문에 그 토대가 붕괴되면서 오염수가 지하수를 따라서 해양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고 일주일 후에 이미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そしてここに、緊急にですね、ガラス状の物質を1万何千トン注入しまして壁を作りました。그리고 이 건물 주위에 1만 톤 가량 되는 물질로 벽을 만들었습니다. そしてここにも作り、そしてまたここにも作ったわけです。 육상에도 만들었고 또 바다 주위에도 만들었습니다. でこれはですね、土を凍らせて作ってるんです。これも土を凍らせて作っております。
ですから電源が切れますと、これは溶けてしまいます。 이 벽은 토양의 온도를 낮추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전기를 정지하게 되면 이 토양벽은 없어지게 됩니다. 동토백입니다. 네, そして 동토벽입니다. これは地下水、これを地下水井戸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井戸からこの地下水を汲み上げ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これがこちらにあまり流れていかないように、ですからこの壁だけではなくて水もこの汲み上げて、この地下に水があまり残らないようにするというそういう仕組みらしいです。 그리고 또한 지하수를 여기에 보이시는 지하수 통로를 이용해서 오염되기 전에 위로 끌어올리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そしてここにたまる水ですけど、これをタービンこちらに、浄化層に持っていくんですね。これ空中に書いてありますけど、これは下に当然にあるわけで、これ浄化層に持っていって浄化する一部っていうか多くをこう持ってきて、ここに今タンクが1000個あるんです。大体ね、毎年増えていったわけです。そしてまた一部を戻してこのタービンにですね入れまして、原子炉に入れるんです。そして原子炉を冷やす、そういう水として使っている。でこれを繰り返すわけです。こういうふうにしてこういうふうにしてです。まあこんな感じです。 터빈에서 끌어낸 발전기에서 끌어낸 오염수를 정화 공장에 끌어가서 정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원자로 냉각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よろしいでしょうかね。 이상입니다. 우선 강효백 선생님의 원고 구구절절을 하시고 뜨거운 가슴과 이렇게 차가운 물을 말씀 잘 해주셔서 전체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는 후쿠시마를 한 2번 방문했었습니다. 코로나 전에 일본 아까 우리 고이치 기무라 대표님 그렇고 일본에 반핵운동을 하는 분들하고 한국에 우리 그때 2박 3일 같이 가셨었죠? 이번은 안 갔나? 그때 같이 가기도 하고 또 따로 다른 단체들하고 2번 갔으면서 후쿠시마 현지에 가서 어떻게 그 당시에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주고받고 거기에 대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선 그 발표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올해가 사실은 첫 번째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미국과 일본 정부가 합작을 해서 지금 방류를 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태평양 위에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기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미국을 갔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문제하고 이 대처를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때도 벌써 미국 서부 쪽에서는 우리를 치면 동부지만은 서부 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안젤레스 서부 쪽 해안들은 다 걱정을 하고 2년 후면 여기에 도달할 텐데 뭐 그런 조짐들은 벌써 있었고요. 그 당시에 미국도 그런 우려를 하지만은 그 목소리를 잠재우고 정부가 이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하는 쪽으로 일본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이죠. 크게 보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이 동부가 군사 안보 질서 그리고 경제 이익 질서, 흔히 하는 샌프란시스코 협약 이후로 만들어진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큰 배경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 배경을 놓고서 우리가 적어도 70여 년부터 2차 대전 후에 일본의 패전국을 면책해주면서 동부가 일본을 똘만도 일본을 하부 조직으로 해서 동아시아 질서를 만든 거기가 배경이라고 하는 걸 전체를 기억해 줄 필요가 있고 거기에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일본과 미국과 일본의 원전 업계들의 이해입니다. 원전 업계들의 이해. 그러니까 일본도 원전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은 3마일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원전을 한 100개 정도 지어놓고 더 이상 짓지 않습니다. 근데 카트 때, 발전 카트 때 더 이상 미국은 원전이 없다라는 소리를 할 정도로 3마일 큰 사고 나기 직전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갔기 때문에 원전 그 3마일 폐쇄하고 그 미국은 더 이상 이제 원전을 짓지 않죠. 대신 수출만 하는 거죠. 자국의 안전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 기준이 높아지면은 비용이 비싸지는 거죠. 비싸지니까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는 대책이 안 서니까 미국 왜냐면 원전은 다 상업적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원전을 국책 사업을 하니까 정부가 다 보장을 해줍니다. 일본도 그래, 도쿄전력도 그렇게 합니다. 이게 도쿄전력이 사고 나면 일본 정부가 다 돈을 내서 갚아줘야 되는데 보상해야 되는데 그 부담이 크니까 선택을 안 하는 거죠.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른바 그 군산복합체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주요 산업 근거로 하고 있는 이 군산복합체 학자들, 언론들이 이 원전을 계속 지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하나는 우리 정부와 국민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제 정부와 국민이 의견이 일치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정부의 정책과 그 국민의 의사가 상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한국을 보면 많이 알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해도 일본 정부가 군산복합체 이익을, 일본 재벌의 이익을, 도쿄전력 이익을 반영해서 결정을 국민의 입장에서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가 취약한 원인인 거죠. 한국 민주주의가 취약한 바로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후쿠시마 주민들의 얘기를 잘 못 듣습니다.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 일본 시민들의 얘기를. 왜냐하면 거기에 중간에 이제 연결되는 미디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잘 못 듣는 거죠. 가서 들을 수는 있고 또 그 소리가 일본의 주류 미디어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못 듣는 거죠. 저는 여기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갔을 때 그분들의 요구, 그분들의 그 문제의식이 이거였습니다. 후쿠시마라는 게 뭐 복복자를 써서 있는 지역이라고 표현하는데 자신들은 그게 농촌 지역입니다. 농촌 지역이었는데 이걸 지금 변방이죠. 변방 농촌 지역인데 자신들은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 때 우리 아들 자식들 군대에 보내서 죽여가면서 일본 정부의 기여를 따랐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일본의 그 식량 자연이 농사 짓는 지역이고 수산물 풍부하니까 그런 많은 식량을 생산해서 바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핵발전소같이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서 전기를 생산해서 국가에 봉사를 했는데 우리한테 돌아온 게 뭐냐 이런 불만을 얘기하는 거죠. 돌아온 거 지금 이런 우리 난민이 되어버렸다. 피난민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지역에 살지 못하고 이런 피해를 봤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소리들이 잘 들리지 않는 거죠. 핵발전소를 지으면 그 지역의 토건 집단, 이른바 도켄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토목과 건설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죠. 그 지역 주민들은 의장이 황폐화되고 또 원적 주변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니까 그런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걸 구분해서 봐야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원자력 발전소하고 핵무기는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 쌍생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는 천천히 이렇게 폭발시키면은 발전소가 되고 순간적으로 폭발시키면 핵무기가 됩니다. 같은 경로 쭉 가다가 갈라지는 거죠. 하나는 핵발전소, 하나는 핵무기. 그래서 핵발전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이렇게 우라늄을 가공을 해야지 핵연료를 쓰고 핵연료를 쓰고 난 플루토늄 추출돼가지고 핵무기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쌍생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일본의 핵무기 2발을 터지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미국이 투하하고 그 전부 전 세계가 놀란 것이죠. 야, 이 한 달에 폭탄에 수십만 명이 직사하고 도시가 황무지가 됐던 초토화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때 메가더가 북중 국경 지역에 30발 정도의 핵무기를 쓰자라는 트루만에게 요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중국이 이제 그 지원전쟁
차 들어왔을 때 그때 전 세계 우리는 잘 몰랐었는데 그 당시 전쟁 와중에 전 세계에서 반의 여론이 무지무지하게 들끓었습니다. 어떻게 또 백인들에게는 안 쓰고 황인들에게, 아시아인들에게 또 핵무기를 쓰냐, 이런 인종차별이다, 인종주의자다, 이런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약 5억 명이 서명을 하고 반대운동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한 영향이 있고, 그래서 다시 또 핵무기를 쓰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동안은 그걸 포기했던 겁니다. 쓰는 신용만 하고 학책만 하고 쓸 수 있다, 중국에서 압박으로. 근데 마오쩌둥 그때 야 쓰려면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배포 있게 그때 맞짱을 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점에서 좀 우리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는 건 일본은 52개 핵발전소 중에서 지금 3분의 1 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앞으로 중국이 핵발전소를 지금 50개 가동하고 있고 12개 건설 중입니다. 다 우리로 치면 서해안이죠. 서해안, 중국으로 치면 동부해안. 거의 대부분이 동부해안에 있습니다. 자, 핵발전소 일본은 안전신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일본은 안전하다. 지진과 그 과정에서 안전했는데 후쿠시마 사고가 나면서 독일이 일본의 안전신화를 깨진 걸 인지하고 독일이 핵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탈핵으로 간 중요한 원인 중에 일본의 안전신화가 붕괴됩니다. 일본은 굉장히 안전을 관리하는 나라로 인식을 했습니다. 저 안전을 관리하는 나라에서 저렇게 사고 났다라고 하는 거는 확률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죠. 3마일, 첫 번째 3마일, 그 다음에 체르노빌, 그 다음에 후쿠시마. 일정 정도 숫자가 되는 확률에서 오래 노화되고 관리 부실이 생기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사고는 너무 치명적이라는 거죠.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흔히 하는 얘기로 전쟁 위협이 생겼을 때 핵발전소 주변에 미사일 몇 방을 쏘면 핵발전소가 관도에 안 되게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지금 초토화 되는 것이죠. 핵발전소 주변 지역들은. 근데 그런 일본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북에서 미사일을 쏘면 전쟁 중에 미사일 지금 이번에 자크리바 그 우크라이나의 핵발전소에 대해서 다들 긴장하지 않습니까?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위험이 되면 초토화되는 주변 지역이.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핵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는 우리 현대 산업사회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스스로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저는 우리 강 박사님께서, 강 교수님께서 소송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국이 소송 주체인, 국가 정부가 소송 주체인데 소송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네? 문제는 이겁니다. 이 민주적이지 못한 정부가 소송 의지가 없으니까 이거를 정부를 바꾸지 않는 한은 이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여론을 통해서 너 소송할래? 아니면 그만둘래? 그걸 국민을 안전을 위해 소송을 임해야 되는데 그 소송을 포기하는 정부. 일본을 향해서 위안부 문제 괜찮아. 우리가 대신 갚을게. 뭐 사과 안 해도 돼. 미국에 도청해도 돼. 뭐 아무 말 안 해.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식하고 무모한 정부,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놓은 이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거죠. 얼마나 치러야 될지 앞으로 두고두고 아마 우리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우리 이승구 박사님 모두에도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평화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협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일본 스스로 지금 그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뚜렷하게 군사 대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 청일 전쟁 이후에 러일 전쟁 이후에 이겼는데 성과를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미국의 압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더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죠. 흔히 하는 얘기로 1905년 러일전쟁 이후에 포신모드에서 그 중요한 걸 얻어놓고서 러시아로 얻어놓고서도 그걸 양보해야 됐던 여기는 영국과 미국 압력이 양보했던 그걸 뼈저리 느끼는 거죠. 이제는 아시아에서 미국이 힘이 떨어지면 일본이 종족이 되겠다. 전적이 되겠다. 그거를 지금 이를 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합의를 5년 내에 2배 늘리겠다. 일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핵무기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단 현재는 허용을 못 받으니까 안 하고 이제 계속 핵 위협이 커지면 미국이 어느 순간
일본은 플루토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도 위임받았습니다. 프라자 합의 때. 프라자 합의에서 그 수많은 경제를 날리면서 그걸 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일본 스스로 지금 굉장히 본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곧 군사 대국화 가는 길, 그리고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 이건 일본이 망하는 길이다. 지난번 저희 같이 우리 장생과 같이 갔을 때 일본 측의 발표자들이 하는 고민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본은 망한다. 그래서 군사 대국화로 가는 것 일본이 망하는 길이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소리를 안 듣고 일본은 그 과거의 전범들이 주축이 된 그 조상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공주의 세력들이 그 길로 계속 가려가는 거죠. 미국의 힘을 믿고 또 미국의 소리면 우리가 이어받는다. 이 생각을 하고 가지고 국면에서 위험하다. 그 다음에 도로 그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근데 이제 이런 국제적인 연대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연대. 정부 간에는 야합하는 거예요. 기시다와 윤석열이 뭐 쇼를 하면서 이 윤석열 일본 보수 정권의 지지율만 올려주고 있는 저런 멍청한 하나 되니까 일본 정부가 제일 바라는 방식의 처리를 해주고 미국도 제일 처리해주는 걸 다 해주니까 바이든이 야 이제 힘 받아서 내 대선 출마하겠다. 응? 기시다 우리 정권 지지 올라간다. 이렇게 더없이 좋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일본과 미국 표정 관리하느라고. 야 우리 근데 문제는 박근혜의 경험이었거든요. 저러다 쫓겨나면 어떻게 되지? 꽝인데? 이걸 걱정하고 일본 우익들은 보수 후보들은 그래서 윤석열 좀 지지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응?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총피처럼 이런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쿠시마 사고 나서 저희가 미국 가서 그런 함께 쭉 미국 캠페인 했었습니다. 일본, 이게 미국에는 아시아계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제일 많은 게 중국계고, 그 다음에 일본계, 그 다음에 코리안이 많아졌죠. 응? 한국계 더 많습니다. 한국계 지금은 더 많아졌죠. 한국계 더 많습니다. 예, 지금은 한국에 한 250만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아시아계 연대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일본계 아메리칸들, 중국계 아메리칸들,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그때 위안부 문제 때문에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거죠. 일본이 사과해야 된다. 전쟁 문제다. 그런 결의안을 만들 때까지는 미국의 정책은 그래도 민주적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좌우됩니다. 일정하게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후쿠시마 방류소 문제라든지 다른 동아시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 있는 차이니즈, 자파니즈, 코리안들의 연대체를 만들도록 가서 우리가 같이 캠페인 해야 합니다. 저희는 해봤습니다. 일본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또 일본 가서 다니기도 하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를 이 노력을 함께 할 때 가면 그분들도 힘을 받고 그렇죠. 적어도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이런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성공 사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NPT라고 하는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을 얘기 많이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핵무기 금지 협약이, 금지 조약이 2021년도 발효가 됐습니다. 50개국이 비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68개국이 비준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핵 확산 금지는 핵무기를 확산시키지 말라라는 건데 이 핵무기 금지 조약은 뭐냐면 유엔 결의안입니다. 조약은 핵무기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핵무기를 만들지 운반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모든 게 다 불법이고 그 피해를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이런 조약이 유엔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걸 이제 핵 강대국들은 가입을 안 하는 거죠. 그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약을 만들 때 제일 공로를 많이 했던 ICAN이라는 한 400여의 세계 시민단체들이 모임 있는데 그 ICAN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겁니다. 2017년에. 이런 국제 여론, 국가 간에는 담합하지만은 민주적인 국제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큰 노벨 평화상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평화상입니다. 그런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시민운동의 노력들, NGO들의 노력들이 중요한 거죠. 평화를 위해서는 정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국민의 뜻을 꼭 반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그런 연대가 필요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우리 스스로 지금 이제 생태 위기, 지우 위기,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만드는 것은 전기를 많이 만들어서
또 프로토전을 만들어서 핵무기 만들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과연 우리에게 바람직한 인류의 미래일까? 핵무기라는 걸 쓸 수가 없잖아요. 쓰는 순간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협박령이죠. 그 인류가 정말 사이좋게 우리 핵 감축을 하자, 줄이자, 만들지 말자. 전 인류가 근대사에서 제일 어리석은 발명품이 핵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쓰지도 못하는 걸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들여서 저장하고 관리하고 이 돈을 우리 세금을, 그래서 미국의 많은 단체들이 이런 핵무기 반대 캠페인과 전쟁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시위를 합니다. 우리를 전쟁 무기, 전쟁 머신이 되지 마라. 미국은 전쟁 국가입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를 유지하는 거예요. 전쟁국가 세금 쓰지 마라. 이런 반대 운동을 하고 압박을 합니다. 그게 연대를 하고 힘을 모아가는 과정. 각국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협력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 이런 것들을 압력하는 것이 저는 우리 시민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애호하는 우리 전 지구적 시민들이 함께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상강 포럼을 하는 이유고, 오늘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또 너무 진지했던 우리 포럼을 또 이렇게 재미있게 또 마무리시킬 수 있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강 포럼 충격 포럼의 오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는 여기서 아마 끝이 안 될 겁니다. 원래 저희들이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공동 성명을 좀 우리 단체에 좀 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을 좀 보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서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호석 교수님 발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하고 있지, 그 다음에 오늘 또 우리 이대수 선생님 통원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오늘 통역해 주신다고 멋진 통역해 주신 한승환 학생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우리 포럼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